네, 지수 장중에 낙폭을 줄여놓긴 하는데요. 코스피의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전산업 15.5%, 한전기술 9.53%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강세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제치고 우리나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를 했고 또 추가로 테멜린 원전 수주 여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두코바니 원전 예상 사업비가 약 24조 원으로 추산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었던 규모보다 2기만 수주를 했는데도 이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4기까지 다 수주를 하게 됐을 때는 40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네요. 그 같은 움직임들 호재 나오게 되면서 재료 노출이 아니라 남아있는 2기까지도 또 있다 보니까 주가 급등세가 또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애경산업이 8.9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상승, 아모레퍼시픽까지 6.77%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아모레퍼시픽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8%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2% 간밤 올랐는데 한국석유가 7.6% 오름세로 17,980원, 18,000원 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7% 가까운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부산산업 6%, 한전 KPS가 5.59% 상승 기록하면서 한전그룹주의 상승 탄력이 크게 좀 둔화됐습니다. 넥스트틀이 5.5% 오르면서 오늘 가스정 관련주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 한국가스공사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5.47% 오름세 42,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의 전략을 세워볼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 만나보시죠.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오늘장의 강세 종목 이렇게 원전, 가스전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종목의 전략 세워볼까요? 예, 아무래도 원전 쪽에 방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산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앵커님께서 앞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코바니 이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요. 그 규모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24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멜린이라고 하는 2기까지 남아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전을 수주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요즘 팀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팀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면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통 세론이라고 부르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워낙 재료 자체가 조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론이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이 재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두 번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이 나쁘다는 겁니다. 지수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어제 기술주 위주로 빠지긴 했지만 미국 시장에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두코바니 또 우선협상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테멜린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사업적으로 더 커질 일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더 위쪽으로 놓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종목은 되게 많죠. 이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대장주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만 체크해 보면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을 오늘 완벽하게 뚫어냈고요. 만약에 17,000원대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열어놓고 17,000원 이상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15년 만에 처음 또 나온 대형 원전 수주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전그룹주들 오늘장 신고가 경신을 했고 지금 보시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매물 소화하면서 17,000원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원전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대장주라면서 한전산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가 10.99% 크게 하락하면서 5,51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금호타이어 보유 지분, 우리은행 쪽의 지분 가운데 3.83%에 대한 블록딜 수요 예측 나섰다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금호타이어 오늘 주가 11%까지 급락하고요. 일신석재입니다. 7.64% 크게 하락하는 모습, SK스퀘어 7%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대장주 6.75% 조정 나옵니다. 30만 원 선 중반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FNF가 7%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68,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FNF 어제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한가 찍기도 했었는데요. 디스커버리 아시아 지역 11개국 라이선스 취득곳이 나온 이후에 어제 급등 마감, 오늘은 하락입니다. 한국주강이 6% 조정이고요. 대원제약 세계 최초의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 6% 하락, 오늘장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코스맥스, FNF 홀딩스, 소비재 쪽 6% 가까이 하락입니다. 태양금속, 한동훈 테마주 5.8%의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주목을 해볼까요, 피비님? 스맥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K-푸드, 그다음에 K-뷰티가 상반기 그 중에서도 4월, 5월, 6월 정도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흐름이 조금 주춤합니다. 주춤한 이유는 수출입 지표 때문인데 사실은 오늘 상반기 내도록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저조하다라는 거지 수출 실적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라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K-뷰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 조정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맥스를 오늘 제가 뽑게 된 이유는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현재 보시면은 고가를 만든 이후에 20만 원대에서 고가를 만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 나오는 가격까지 생각을 해보면 딱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이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았던 구간 아래쪽으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서 5월부터 6월까지 장기간 행보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 이후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눌림목 나와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오늘장에도 관심 가져도 된다는 의미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접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 화장품 지표 부진에 따라서 수출 성장에 대한 그 둔화 우려 나왔던 모습인데요. 코스맥스 현재 하락하고 있는 6% 가까운 조정 16만 8천 원 선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받쳐줄지 지켜보시죠. 다음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바이오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유틸렉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2,575원 기록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 고형암 카티 치료제가 9월 개최될 유럽 종양학회 2024의 초록으로 채택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갔고요. 엑스큐어는 오늘 그 유상증자 전환사채 총 230억 원 규모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8,1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바이오가 들어갔지만 바이오는 아니고요. 광반도체 소자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발표했습니다. 잠정 매출로 1,896억 원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7.6%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이러한 양호한 실적 이어서 발표한 이후에 오늘자까지 24% 급등입니다. 피코그램이 20% 상승, 샤페론이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관련해서 이 효능에 대해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18%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2,7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원풍 17.5% 상승입니다. DXVX 16.6%, 녹십자 웰빙이 13%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제약사의 홍콩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동시에 중국의 유통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13% 강세를 띠고 있고요. 사마제약이 11%, 넥스트아이도 10%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 종목별로 다른 흐름 보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에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나패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죠.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PC들이 출하를 할 건데 이 출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 이런 모멘텀이 있다 정도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에 주목하는 것은 차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35,000원까지 고가를 한번 만들고 당일에 가격이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반등이 나와서 가격대를 만들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박스를 하나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위쪽이 아니라 조금 아래쪽으로 생각하면요. 24,000원부터 3만원 사이에서는 이 종목이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부터 충분히 이렇게 주목하면서요. 목표가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한 3만원 정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 그리고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기술적인 접근으로 10%가량의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아나패스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분석에서도 AI PC 수요 증가에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칩메이커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으로부터 AI PC용 OLED T콘 호환성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27,000원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의 아나패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시죠. 정리매매 종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건 C&I가 상장 폐지 정리매매 첫날 97% 급락이고요. 스마트 솔루션즈는 지금 사흘차에 들어가 있는데 34% 급락입니다. 펩트론 12.8% 하락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고요. DTNCR로 이 바이오 쪼개면서도 한동 관련주 9% 조정입니다. 이즈미디어도 9%대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KNS 8.8% 크게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고요. 스킨앤스킨이 8%, JMB, DYD, SOS랩 7%에서 8% 조정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TSK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어제 트럼프 이제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기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나빠졌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름이 나빠진 거지 전체적으로 대세가 변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던 내용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좀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보다는 실제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면서 상승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5만 원까지 만약에 5만 원까지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PSK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도 60일 이동평균선 살짝 내려온 구간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이것보다도 더 싸게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5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는 좀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 흐름은 나빠진 건 사실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가운데서 PSK홀딩스 60일 이평선 이탈하고 있는데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늘려서 봐도 괜찮고요. 지금 접근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슈는 계속 시장에 녹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4%가량 하락으로 58,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호섭 PB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